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전일 FOMC 결과에 따라서 급격한 랠리가 나왔었는데요. 랠리가 이틀째 계속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GDP가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GDP 부진이 증시에 오히려 호재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지지력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우가 이제 3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1.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2,500선 이제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1.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도 전장 대비 1.08%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 주요 지지선을 어제부터 이제 뛰어넘어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각각 4,000선과 12,000선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하면서 이틀째 상당히 탄탄한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고 가면요. 채권 금리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트렌치에 따라서 이 낙폭이 조금 달랐는데요. 10년물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5bp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마감 무렵에 5bp 가량 하락을 하면서 2.67% 수준 나타냈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1bp 이상 하락을 했고요. 2.87%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달러화 지수도 소폭의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전장 대비 약 0.2% 가량 하락하면서 106.1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9월 WTI 가격이 전장 대비 0.8% 가까이 하락, 0.88% 가량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96.4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슈퍼위크로 이제 지목을 받았지만 사실 뭐 연준의 FOMC에서의 75bp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또 기업의 실적 이게 사실 좀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좀 악재가 좀 많이 있는 한 주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왜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증시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호재로 받아들이기 있기 때문이라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가 오늘 주식시장 흐름을 상당히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다.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bad news가 actually good news라는 요런 이 금융시장의 격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75bp 인상이라든지 뭐 빅테크 실적을 좋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좀 괜찮았고 또 페드의 이 금리 인상이 오히려 금리의 큰 폭 인상이 오히려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블룸버그 통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해답은 결국 금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정말 끔찍했던 상반기 동안의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GDP가 안 좋게 나왔지만 이것이 시장을 전혀 놀래키지 않은 서프라이즈가 아니었고 또 오히려 그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상 속도를 결국 느려지게 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제도 FOMC에서 좀 테마가 됐던 것이 75bp 자이언트 인상보다는 향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지금 증시 투자자들은 더욱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투심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개장 전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해서 연율로 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는데요. 지금 지난 1분기에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1.6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2개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개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결국에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제 강한 경고 시그널이 나온 셈입니다. 미국 경제가 2개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했던 게
이제 바로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을 했었던 지난 2020년 1-2 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 창궐을 했을 때 뭐 미국 GDP가 30% 이상 폭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금세 회복을 하면서 그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시적인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2개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이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이제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빠져든 것으로 되는데요.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이 수준으로 지금 오늘 발표된 속보치로 확정까지 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드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할 게요. 미국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가 된 수치는 속보치고요. 이후에 다시 잠정치 그리고 최종치인 확정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GDP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지표라서 이 3번의 발표 사이에 좀 수치가 많이 수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파월 의장도 첫 번째 GDP 보고서는 막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 수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지표로는 보지 않는다라고도 어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GDP가 위축이 되었지만 이걸 과연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듯이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여타 경제 지표를 봐도 과연 미국 경제가 이게 침체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는 지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GDP 숫자만을 가지고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GDP라는 것이 이제 수입과 수출 간의 이런 기술적인 갭 차이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침체로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GDP가 발표가 되면서 PC라든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에 관련된 세부 사항도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경제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같은 경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1%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소비 지출이 1.8% 늘었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지금 소폭 증가세가 둔화한 수준이지만 플러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2분기에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가격 지수가 연준이 선호하는 가격 지수 지표죠. 이게 지금 전기 대비해서 7.1%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근원 PCE가 소폭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 근원 PCE 가격 지수가 4.4%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이 동일한 지표가 지난 1분기에는 5.2% 올랐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둔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GDP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가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분기까지 미국 GDP가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는 들어섰지만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는 참가자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GDP가 마이너스로 집계가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된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 GDP 역성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경제가 둔화가 했다라는 것이 GDP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음 FOMC인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혹은 폭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2분기에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인플레의 폭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 분석도 기대감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1분 이번에 이제 PC 가격 지수 같은 거를 보면 이제 1 분기 근원 PC 가격 지수가 5.2% 에서 4.4%로 낮아졌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에 조금 주목을 했는데요. 좋은 소식은 근원 PC 지수가 지난 분기보다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것이 좋은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로 인해서 9월 미국의 연준 긴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수석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지만 지금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다른 경기 지표, 이제 뭐 노동시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은 경기 침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GDP가 1% 지금 오늘 0.9% 역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역성장 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전문가도 GDP 1% 정도의 감소는 이제 크지 않고 오히려 리세션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리세션이 강하지 않고 조금 강하지 않고 완만한 리세션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연준의 긴축 강도를 완화해 줄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연준의 9월 75bp 인상 가능성이 적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말 잭슨 홀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줄지 좀 주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2 분기 GDP 역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옐런 재무장관 옐런도 이제 한마디씩 오늘 거들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둔화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오늘 GDP 보고서를 보고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해서 이례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해 미국 경제가 기록한 어떤 역사적인 성장에서 벗어나고 이 팬데믹 위기에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되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팬데믹 때 많이 손실되었던 일자리가 회복이 많이 되고 있죠. 그 비농업 고용 지표에 보면 항상 이제 팬데믹 대비해서 뭐 몇 퍼센트 이제 고용이 늘어났는지, 몇 퍼센트 회복이 되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지금 회복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만큼 경제가 둔화를 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하는 것이 뭐 서프라이즈가 전혀 아니다. 이거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이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더 강하고 안전하게 과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옐런 재무장관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둔화를 하고 있지만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침체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요. 역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고 또 이것이 이제 인플레 이런 일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 노동시장 같은 걸 고려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이 행정부 바이든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이 페드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에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마감 이후에 애플, 아마존 그리고 인텔 등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애플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상당히 매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좀 호조를 나타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영향이라든지 또 이런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되는 등 얇아진 이 주머니에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우선 지금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는 1.2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16달러였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를 보다 상회를 한 수준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8%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매출도 선방을 했는데요. 매출이 지금 830억 달러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828억 1천만 달러였고요. 지금 그럼 어닝을 이제 호조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또 특히 이 아이폰에서 나온 매출 같은 경우 이제 406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시간 외 시장에서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마존도 실적 발표했는데요. 사실 지금 아마존이 더 크게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2분기 EPS가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20센트 손실을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치가 0.13달러 플러스 0.13달러였습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좀 부진했는데요. EPS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2분기 매출이 1,212억 달러로 이제 집계가 되었고요. 이게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의 그 매출이 33% 급증했다라는 이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아마존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12% 이상 급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아마존 주가가 올해 들어서 27%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EPS 같은 경우는 좀 미스가 나왔지만 매출 호조 보이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인텔이 지금 EPS가 0.29달러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0.7달러였습니다. 상당히 조금 부진하게 나온 수준이고요. 매출 또한 지금 153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였던 179억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미스가 난 모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시간 외거래에서 인텔의 주가는 9%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대로 낙폭을 줄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로 S&P 500 구성하고 있는 회사 중에 49%가 어닝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 71.5%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선방을 한 모습이고요. 또 이제 포드 같은 경우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차량 판매 증가와 그 가격 인상에 힘을 입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 소식에 오늘 포드의 주가가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화이자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화이자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코비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컴캐스트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지금 2분기 브로드밴드 가입자가 이제 순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전혀 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장중 한때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인수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트블루 항공이 이제 스피릿 항공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피릿 항공을 38억 달러에 제트블루가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결과에 제트블루 주가 같은 경우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좀 찝찝한 상승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록적인 역사적인 긴축의 와중에서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월가 IB 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이런 경고 목소리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마이클 윌슨 애널리스트 지금 시장의 가장 약세론자입니다. 다시 어제 저녁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 주식시장에 나오고 있는 어제부터 시작된 랠리에 대해서 스트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함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궁극적으로 지금 랠리는 함정이 될 것이고 또 금리 인상의 둔화 전망, 즉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시기상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제 금리의 연방 기금 금리의 최종 인상 수준과 또 경기 침체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었다라고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좀 되풀이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이 인플레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연준은 금리를 그대로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좀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반기의 엄청난 약세장이 "조금 끝에 다가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세장의 과정에서 거의 끝 쪽으로 다가가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건 최종적인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 월에 우리가 기록했었던 저점이 최종 저점은 아닐 것이다. 즉 향후에 주가가 더 6월 저점보다도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이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또 이제 주요 지지선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동안 이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페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생각보다 조금 뉘앙스가 이전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실적도 지금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S&P 500 상장 기업 중에 70% 이상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월 플러스 실적 조합으로 '여름에 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주장을 강세론자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이 이 강세론자들의 주장을 요약을 했는데요. 지금 8 월에서 9월 사이에 "여름에 반등이 올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지금 시장 약 지금 어닝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어닝이 좀 안 좋은 회사도 있긴 했지만 "붕괴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닝이 완전 쇼크 수준으로 나와서 증시를 크게 흔든 기업이 아직 없다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는 이미 다 예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를 조금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영향이 많이 좀 희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준은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에 관련해서 조금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30년 평균 모기지 금리가 지금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의 국영 주택 담보 대출 업체입니다. 프레디맥이 매주 이 모기지 금리를 집계를 하는데요.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평균 5.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주에 5.54%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폭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작년 평균 이 모기지 금리가 2%대였던 거를 고려하면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3주 만에 처음으로 이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이 모기지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의 판매량 둔화라든지 좀 거래 부진을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요. 모기지 금리가 조금 이제 하락을 계속 하락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지를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랠리 이어가면서요.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유틸리티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모기지 금리가 또 하락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시총 상위 종목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구글, 아마존 강보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어제 메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메타는 오늘 5% 가량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메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이 여러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요. 대체로 메타에 대해서 조금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목표 주가는 지금 조금씩 낮추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 수준이라든지 매도 수준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월가 애널리스트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메타가 어제 발표했던 실적이 이제 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 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또 순이익도 3 분기 연속 줄어들었는데요. 일간 활성 이용자가 오히려 증가를 하는 등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 뭐 괜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CNBC 방송에 따르면 메타에 대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20개 주요 투자은행 중에서 이제 대부분 거의 모든 JP 모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뭐 투자 회사들이 매수 투자 진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00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메타가 오늘 종가가 $160대인데요. 조금 상방 여지가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지금 가장 좀 월가에서 좀 부진하게
그 메타의 목표 주가를 보는 데가 UBS랑 RBC 캐피털 마켓인데요. 각각 이제 $195, $19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라도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반도체 관련 뉴스 하나 전해졌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 상원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하원이 반도체와 과학에 대한 지원 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 반도체주 상승세에 이어갔고요. 대장주 엔비디아 같은 경우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